시를 시와 날로 걸어서 천을 만드는 과정을 짠다고 합니다. 이때 시로 건주를 시줄이라고 하고 날로 건주를 날줄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배틀로 배를 짰지만 현대에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를 짜는 것처럼 천을 만드는 과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한자들을 세트 한자로 풀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제412강입니다. 오늘은 짠다는 의미를 가진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볼 글자는 짤직자입니다. 짤직자는 피력을 짜는 것을 말하죠. 옷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배틀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짤직자는 가는실명자와 소리음자와 창과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가는실명자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리음자는 소리를 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인 것이죠. 또 창과자는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직자는 소리를 듣고 창으로 시를 엮으며 배를 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틀 소리를 들으며 창 모양의 북마늘을 움직이면서 배를 짜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짤직자입니다. 배틀 소리에 맞춰 창 모양의 북마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배를 짜고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기술자는 그 배틀 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 같습니다. 아주 일정하지요. 고운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배틀에서 들리는 것이죠. 배를 짜는 사람은 그 배틀 소리에 맞춰 일정한 리듬에 따라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북바늘인 것인데 이 북바늘 안에는 실들이 담겨 있어서 넣고 빼는 과정 속에서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짤직자는 배틀 소리를 들으며 창 모양의 북바늘을 움직이며 배를 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물이라는 말이 있죠. 직물은 온갖 피죽 및 섬유로 짠 물건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방직이 있습니다. 방직공장이라고 하죠. 옷감을 만드는 공장을 방직공장이라고 합니다. 또 조직이 있습니다.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위를 조직이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짤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짤조자입니다. 짤조자도 피력을 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꿰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짤조자는 가는실 멱자와 다음자 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가는실 멱자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자 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다음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짤조자는 실의 다음 과정은 피력을 짜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화를 수확하여 실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옷감을 짜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화로 실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 과정은 옷감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짤조자입니다. 목화를 재배하여 수확하면 거기에서 실이 만들어지죠. 그 실로 만들 수 있는 다음 과정이 옷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력을 짜는 것이죠. 짤조자는 목화를 수확하여 실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옷감을 짜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조직도라는 말이 있죠. 조직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옷감을 짜면서 만들어지는 가로 세로의 무늬를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조직체의 구조와 권한관계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작성한 그림을 조직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조립이라는 말도 있고 조합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 짤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할경자를 보겠습니다. 진할경자는 진하다는 뜻이 있고 배를 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진할경자는 가는실 멱자와 물줄기 경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는실 멱자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줄기 경자는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물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할경자가 표현하는 그 진하는 것은 배틀에서 실이 물줄기처럼 보이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틀 사이로 날실이 지나가는 모양이 물기를 같다라고 해서 진할경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배틀 사이에 처음 끼워놓는 세로 모양의 이 줄들이 시줄입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마다 들어가게 되는 옆으로 가는 이 실들이 날줄입니다. 시줄과 날줄이 엮여지면서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진할경자는 시줄 사이로 날실이 지나가는 모양들이 물줄기 같다라고 해서 진할경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할경자는 배틀 사이로 날실이 지나가는 모양이 물기를 같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경국지제라는 말이 있죠. 경국지제라는 말은 국가를 경영할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사람을 경국지제라 하는 것이죠. 또 경유가 있습니다. 성경도 있죠. 이럴 때 진할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줄 위자를 보겠습니다. 시줄 위자는 씨를 말하고 시줄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시줄 위자는 가는실명자와 다름가죽 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는실명자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름가죽 위자는 성을 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입구자가 성을 말하는 것이고 위아래로 오른발과 왼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가죽 위자는 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부수입니다. 시줄 위자는 실로 성을 돌면서 에워싸는 모양이 짜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성을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날줄이 시줄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채워지는 그 모양을 시줄 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줄 U자는 성곽을 감싸듯이 실로 전체를 에워싸가며 엮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가는 실들을 엮어서 이렇게 좋은 옷감을 만듭니다. 이 옷감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줄 U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줄 U자는 성곽을 감싸듯이 실로 전체를 에워싸며 엮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이죠. 경천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천유지라는 말은 일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유도가 있죠. 우리 지구상에 유도와 경도가 있는데 그때 그 유도가 시줄 U자인 것이고 유도 중에 북유가 있죠. 북유, 남유가 있는데 그때도 시줄 U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길만자를 보겠습니다. 당길만자는 당긴다는 것이죠. 끌어당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당길만자는 손수변과 면할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손수변은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손의 역할 중에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손수변입니다. 그리고 면할면자는 면하다는 것으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길만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당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짜는 것은 배틀엑스를 계속 당기는 작업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당길만자입니다. 당길만자는 어떤 것을 내가 있는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배를 짜는 대부분의 과정이 실을 당기는 것이어서 이 당길만자도 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장은 죽은 일을 예도하며 지은 글을 선에 적어 깃발처럼 만든 것을 말합니다. 상여가 나갈 때 만장이 앞장을 서는 것이죠. 요즘에는 간소한 장례가 대세여서 만장을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초상집에서는 이 만장의 숫자가 그 집의 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못하게 할 때 만류한다고 하죠. 또한 부족한 것을 희복할 때 만회한다고 하죠. 이럴 때 당길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짜다라는 말은 배틀로 직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짜다라는 의미를 가진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글자는 짤직자였습니다. 짤직자는 배틀 소리를 들으며 창 모양의 북마늘을 움직여 짠다라고 표현합니다. 배틀에서 배를 짜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짤조자도 있습니다. 짤조자는 목화를 섞어여 실을 만들면 다음 과정은 피죽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배를 짜는 첫 번째 과정은 목화를 섞어여 실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이 그 실에서 피죽을 짜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세 번째 한자는 진할경자였습니다. 진할경자는 배틀 사이로 날실이 지나가는 모형이 물결 같다, 물길 같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네 번째 글자는 시줄 U자였습니다. 시줄 U자는 성곽을 감싸듯이 실로 전체를 에워싸며 엮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글자는 당길만자였습니다. 당길만자는 배틀에 실을 넣어 시줄에 맞추어 날줄을 계속 당기는 작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은 세트 한자 제412강으로서 배를 만드는 것, 배를 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8월의) 끝이 보이는데도 아직 무더위가 남아있습니다. 건강을 유념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